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부인, 그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 사업일까요? 아니면 혹시 정치적인 논란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 바로 이 김혜경 씨 생가 복원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 그 핵심적인 비판 논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한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생가를 복원하겠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렸어요. 사실 언뜻 보면 그냥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순식간에 아주 거센 비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계획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정치적인 이중잣대 아니냐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은 바로 이거 위선 아니냐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만약에 이 생가 복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회적인 반응이 완전히 180도 달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비교를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 사업의 대상이 야당 대표의 부인이 아니라 지금 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였다면 어땠을까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을 거다. 하지만 대상이 김혜경 씨니까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반대의 정치적 파장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비판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김혜경 씨가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위인인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해 줄 만큼 그렇게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맞냐는 거죠.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명분 자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문제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판은 이제 이중잣대 문제를 넘어서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파고듭니다. 바로 이 사업의 사실관계는 맞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즉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비판은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집이 정말로 김혜경 씨가 태어난 집, 그 생가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 비판에 따르면요, 이 집은 사실 김혜경 씨 본인의 생가가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김종진 씨의 생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김혜경 씨는 여기서 자란 적도 없다고 주장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김혜경 생가복원이라는 이 사업의 이름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가가 맞냐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던진 다음에 비판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제일 민감한 문제죠. 돈 문제입니다. 이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과연 누가 낼 것이냐 이겁니다. 위원회 쪽 계획을 보면요. 여기에 기념관도 짓고 전시관도 만들고 심지어 체험 공간까지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공공자산, 교육적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단어 사용에 주목합니다. 왜 굳이 공공, 교육 이런 말을 쓰겠냐? 결국엔 국민 세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정말 단호해집니다. 국민 세금은 단 10원도 여기에 쓰여서는 안 된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뻔히 보이는 사업에 우리 세금을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비판의 수위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이념적인 논쟁으로 번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민감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성역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역화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기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사람을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감히 비판할 수 없는 어떤 상징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대담한 비교가 나옵니다. 이 김혜경 씨 생가 복원 사업이 마치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개인 숭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가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죠. 그런데 이런 비판이 그냥 북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정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을 또 다른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것 역시 정치적인 인물을 성역화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비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섹션인데요. 이제는 사업 자체를 넘어서 김혜경 씨, 개인, 특히 그녀의 가족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 생가 복원위원회 발대식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참석한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육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형제나 하다못해 사촌이라도 오지 않나요?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의무는 결국 그녀의 가족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인물의 가족이 된 이상 그 배경에 대해서도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비판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이건 정치적 우상화, 즉 성역화 사업이니까 당장 중단해라. 둘째, 여기에 국민 세금은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와 이 생가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논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고 우상화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세금과 또 우리의 공적인 기억은 과연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